그러면 이제 주제 발표의 마지막 순서는 우리 서울대학교 김윤 교수님입니다. 의료관리학을 전공하셨고, 예방의학 전공 그 전문의로서 서울대학교에서 석박사를 하셨습니다. 아, 어, 그러면 이제 그 정부의 감염자 관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잠깐 화면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주최 측에서 배경 화면을 바꿔달라고 그랬는데 배경 화면을 다운받게 했는데 어디로 저장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짧은 발표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 코로나19 전망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잠깐 참고 견디면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이게 오래 가는 문제인지에 따라서 대응책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망 얘기를 하고 환자 진료 체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가 엔데믹화, 그러니까 풍토병으로 전환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과 같은 연중 유행이 얼마나 지속되다가 이 겨울에만 유행하는 계절 독감으로 전환될 것이냐가 핵심적인 문제인데요. 그 1918년 독감의 경우에는 한 1년 동안 세 차례 정도 유행을 하다가 그 계절 독감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1918년 독감의 경우에는 그 기초감염 재생산 수가 약 2 정도였는데 델타 변이는 그것에 적어도 3배 이상 되는 높은 수준의 전파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파력이 높으면 계절 독감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전체 인구 집단에서의 면역력 수준이 높고, 그 면역력 수준이 높다는 얘기는 상당 기간 접종률을 높이고 감염이 반복되고 그게 쌓여서 인구 집단의 면역 수준이 올라가야 계절 독감으로 전환될 수 있는 수준의 면역력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지금 뭐 오미크론처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전파력이 더 올라가거나 또는 면역 회피 능력이 더 올라가면 그 계절 독감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인구 집단의 면역력의 요구 수준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과 같은 연중 유행의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스페인 독감의 유행의 곡선이고, 당시 인구 18억 명, 약 한 5억 명 정도가 감염됐다고 추정되고, 전체 인구의 한 40% 정도가 감염됐다고 추정하면 R02에서 집단 면역을 위한 수준이 50%이기 때문에 집단 면역 수준의 80% 수준의 인구 집단의 면역력을 갖고 있을 때 얘가 계절 독감으로 전환됐다고 하는 추정이 가능해지는데, 그러면 현재 델타 변이 기준으로 85%의 면역력이 있어야 집단 면역이 달성이 가능한데, 그러면 그것의 80%라고 하면 88, 64? 거의 70%의 인구 집단이 면역력을 가져야 이게 코로나19가 계절 독감으로 전환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려면 아무리 빨라도 앞으로 2, 3년 내에는 전 세계 인구가 그 정도의 면역력을 갖는 수준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점은 1918년에 유행한 스페인 독감은 그 이후에 얘가 이 유전자 재편성을 통해서 다른 조류 인플루엔자와 결합해서 H10N2로 전환되기 전까지 근 40년간 겨울에 반복적으로 재유행을 하는 바이러스로, 독감 바이러스로 정착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19가 계절 독감으로 전환이 된다고 해도 앞으로 향후 수십 년간 겨울에 반복적인 유행을 반복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난 2년간 반복되는 병상 부족과 그로 인한 초과 사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처음 발생했던 대구의 상황입니다. 대구시장께서 확진을 받고 입원을 못하는 환자가 1,304명이나 된다.
전국의 시도에서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시 상황을 보면 대구 지역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25.4%, 중환자실의 병상 가동률은 50%였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도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병상이 부족했던 게 아니고 병상은 있었는데 병원은 그 병상을 코로나 환자 진료를 위해서 내놓지 않았고 정부는 그 병상을 동원하거나 확보하지 못했던 게 실체적 진실입니다. 3차 유행 때는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고 당시 서울과 경기도에 입원 대기 환자가 251명이었는데 그게 12월 15일입니다. 정부는 민간병원의 병상을 동원할 시기가 아니다.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로부터 3일 후에 병상의 1%를 동원하는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지난 3차 유행에서 발생한 3차 유행의 사망률은, 치명률은 연령 보정하면 3%가 넘는 수준이고요. 평상시에 이게 1.5% 수준이어서 그 사망률의 격차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적어도 500명 이상이 병상 부족으로 초과 사망을 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올 겨울에는 아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가 죽겠죠. 입원을 못하고. 근데 우리나라의 전문가들, 병원은 코로나 환자를 위한 병상을 더 이상 확보할 수 없다. 그 병상을 확보하면 중환자, 응급환자의 진료가 지장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병상을 내놓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외국은 어땠을까요? 이게 유럽 국가들이 전체 중환자 병상 중에 몇 퍼센트를 코로나 환자 진료를 위해서 썼느냐라고 하는 것을 요 회색 막대는 최고 수준일 때, 요 오렌지색 막대는 현재 상황에서입니다. 가지고 있는 중환자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입원한 경우들이 또 있고요. 대개 뭐 80, 70, 50, 30까지 내려가고 요 값을 평균을 내보면 한 70%, 현재 수준에서 21%, 우리나라 전체 중환자 병상이 10,000병상인데 현재 한 600병상 정도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6%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뭐 현재도 20%, 많이 쓸 때는 70%까지를 중환자실을 코로나 환자 진료를 위해 쓰는데 우리는 6%를 쓰고 있고 정부가 그 의료 인력이 없어서 실제로 가동이 안 되는 병상까지를 포함해서 한 1,000병상쯤을 확보했으니까 10% 정도밖에 확보가 안 돼 있는데 병상이 없다고 한다.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드리는 Our World in Data의 인구 100만 명당 중환자, 코로나 환자를 위한 중환자 병상 수하고 인구 1,000명당 그 나라의 중환자 병상 수를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어떻게 진료 병상을 확보할 거냐라는 거죠. 많은 병원들과 전문가가 지금보다 중환자 병상을 더 내놓으면 응급 환자나 중증 환자의 진료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중환자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중에서 응급 환자는 40%, DRG A 클래스에 해당하는 중증 환자는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고 C 클래스 경증 환자에 해당하는 환자도 1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응급 비중증 환자의 비중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5%, 많게는 30%, 그러면 현재 1,000병상의 이외에 전체적으로 한 1,500병상에서 3,000병상 정도가 확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1,000에서 2,000병상을 추가 확보 가능인데 숫자가 틀렸네요. 그리고 중환자실의 제후 평균 재활수가 보통 3일에서 4일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에 입원할 비중증, 비응급 환자의 입원과 수술을 연기하면 다음 주라도 병상 확보는 가능하다. 정부가 돈을 안 주고 있느냐? 돈을 안 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병상당 평균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요. 그 병원의 진료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빈병상은 대개 2억 원에 조금 못 미치고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는 대개 한 3억 원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요 돈의 10%만 간호사를 채용하는 데 써도 병상당 4명에서 6명의 간호사를 추가 고용이 가능하고요. 상급종합병원의 채용 대기 간호사가 수백 명 규모이고 기존의 중환자실에 근무했던 간호사인데 현재 중환자실에 근무하지 않고 있는 간호사들도 상당수가 있고 병동 근무 간호사 중에 단기간의 교육 후에 중환자실에 배치가 가능한 경록 간호사들이 다수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인력이 없다는 것도 사실 뭐 충분한 변명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뭐 체육관 병원을 만들자, 뭐 전담병원을 지정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이거는 소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체육관 병원을 운영할지 전담병원이 어느 병원이 될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나는 코로나 환자 보기 싫은데 누가 대신 봐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얘기에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점. 그래서 이런 무책임한 얘기를 소위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언론에 반복하는 일은 전문가의 양심을 걸고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 단체가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 역시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계속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듯이 심내혈관 진료 체계를 구축하듯이 감염병 진료 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중앙감염병병원과 권역감염병병원이 병원들을 리드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고 중환자를 보는 중증감염병센터, 중등증 환자를 중심으로 보는 지역감염병센터, 선별검사 등을 담당하는 감염병 지원병원으로 전체 우리나라의 병원을 체계화하지 않으면 올겨울에도 많은 환자들이, 많은 국민들이 병원에 입원하지 못한 채로 사망하게 될 거고요. 그런 일들이 내년 봄, 여름에 또 내년 겨울에도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윤 교수님은 의료관리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이런 병상관리나 이런 데 남다른 이제 해안을 가지고 계십니다.